선택의 시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이라고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날 친한계에선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를 했는데 많은 원외위원장 한 거의 9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고 또 나중에 토론을 할 때도 한 7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대부분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도대체 뭐가 터질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당원들이 이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표한테 아니 63%의 지지를 받았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어떤 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본인이 특검을 요청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뭐 그 분위기 대충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대표가 거기서 그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 지금 네. 현재.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오는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그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해요. 이것저것 보고 또 누가 질문하나 이런 거 챙겨야 되니까 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고 네. 거기서 대표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당협위원장들 앞에서 한 거죠. 네. 지금 제가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한다는 말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은 헤어질 결심을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헤어진다는 게 뭘까요? 그 헤어진다는 게 뭐와 누구와 제가 드리고 싶은 헤어진다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질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헤어진다는 게 뭐 저희가 당정이라는 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인이신 거지 어떤 공적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그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당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뭐 그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헤어진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을 해석을 하면 당정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당정은 같이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네. 자기가 만약에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네. 그걸로 인해서 당정 자체가 무슨 뭐 깨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질 결심은 아니다. 당정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하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옆에서 서영주 대변인께서 네.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좀 마음이 딱해서 그렇습니다. 뭐 할 말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으실 텐데 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간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에 앞서 당내의 그 의원들을 만났었죠. 네. 그때 무슨 말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나를 물러나지 따라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건 한동훈 대표 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어떤 행동일까요? 그러면 행동을 해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선택이란 건 저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별이라보다는 비정상에서 탈출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의 많은 사람들도 비정상이 되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네. 독선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정상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할 그리고 선택할 지금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동훈 대표와 보수도 살고 같이 괴멸하지 않음으로써 한동훈 네. 대표도 미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배우자라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계속 거부권으로 감싸준다고 해서 이거를 더 이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차츰차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내려놓음 아니면 바로잡음 이런 거를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태들 같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선택 결심이라 함은 정상화하겠다는 결심, 정상화하겠다는 선택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곧 행동이 시작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을 따르겠다라는 얘기 말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 여사 이슈 엄중. 당정이 사는 길 택해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 얘기예요.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지역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첫 번째,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지역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인즉슨 김 여사 이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액션 취하지 않는 거 답답해 보이지만 이거 조심히 다뤄야 한다. 이 얘기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도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네. 큰 액션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데 방점이다. 지금 워딩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법 지금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는 요구했지만 그것이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본인이 조심스럽게 이제는 무언가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를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든 간에 본인은 독대든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순방에서 돌아오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장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아까 봤듯이 국감에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인공으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그 여당에서의 방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좀 방관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혹자들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이전에 반드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정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하겠다는데 좀 방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데 어떤 결심이고 선택이냐는 거죠.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나라도 살고 당도 사는 방안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엄마 아빠가 물에 빠졌어요. 엄마도 살려야 되고 아빠도 살려야 돼요. 다 살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가 엄마 아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대체하는 김건희 여사로 보입니다. 누구를 살릴 것인지 지금은 좀 오늘 때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워딩이 나오면 저는 내심의 결단은 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 빌미를 주는 측면도 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시죠. 이 동남아 아세안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외교 성과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새 가시를 하고 새 결집을 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보면 우물쭈물 갈팡질팡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했습니까? 사실 본인이 대통령과 분리하기 위해서 최상병 이슈 꺼내 들었었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선택의 길을 미룰 수 없는 지경이라고 봅니다. 이 선택이 늦어지면 네. 본인의 앞에 놓인 대통령과 이 국민 중에 대통령을 선택한다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식이 본인의 정치가도에 좋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죠. 대통령 민심 위반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과감한 결단을 또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도 아직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아마 어려운 길일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중반을 막 넘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죠. 거기에 대적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정치 신인이다.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 막 애송이다 폄훼를 하는데 그 폄훼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선택의 결단을 네. 정말 과감하게 보여줄지도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은 한동훈 대표의 이게 워딩들을 보면 뭔가 내심 결단이 선 걸로 보인다. 다만 결단이 섰을 때 이거를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길까?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서 글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 어제도 그렇고요. 그 전날 만찬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아까 말씀은 약간 뭐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새 결집으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볼까요? 다음 기사. 한동훈 친한 의원 20명 만찬 다음 날 원외 90명과 오찬 만찬 이튿날 오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뭘 만들었느냐. 만찬 참석자로 본 한동훈의 사람들 누구누구냐. 친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개파죠. 친한 개가 누구냐라고 본 겁니다. 당 지도부 및 당직자 장동혁, 서범수, 정성국, 고동진, 우재준, 진종호, 박정아, 한지아, 김소희, 유영원 여기에 중진, 조경태, 송석준 핵심 스피커 배현진, 박정훈 하고 주요 원외 인사의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여기 있어요. 네, 김종혁, 신지호, 유이동 등등등 해서 비대위 관련 중심에서 쫙 나왔습니다.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이 분류 맞다고 보시면 친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주요 원외 인사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니까 네. 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거나 뭐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질문 그건가요? 네. 표가 맞는 것 같다. 뭐 지금 어쨌거나 한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모임에 대해서 만찬 모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오찬 원외위원장들 오찬 모임에 대해서 친윤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당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도움을 준 의원들을 불러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자칫 친한계 의원들끼리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권성동 의원이죠.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영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권영세 의원은 SNS에 그 글을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한 지금 이런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김정일 최고위원님. 대동단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광고하면서 모인 적은 없죠. 그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리고 기자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겠다 해서 장소까지 옮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광고하면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자기를 도와주는 의원들하고 밥 식사하셨을 거예요. 만찬하셨을 거고. 문제는 그게 별로 언론이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주목을 받은 것을 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하죠, 저희가. 맞습니다. 대동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동단결을 해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당에 있는 그 대표 경선을 하는데 그 후보한테 다른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인 매체의 기자를 만나서 거기다 보도를 해달라고 허위 사실을 건네주고 또 그쪽으로부터 이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행위가 드러났을 때 당에서 이건 당의 기강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뭘 그걸 이렇게 그 당내 단합을 해치는 그 문제를 삼느냐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당내 단합이 됩니까? 한편으로 계속 때리면서 아프다고 소리치면 너 왜 우는 거야? 라면서 또 때리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동단결 해야 됩니다. 근데 대동단결을 하려면 그게 지금 그 대동단결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대동단결을 해치는 행동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려고만 하는 것들이 과연 대동단결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